예, 반갑습니다. 저희 심화반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모였는데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심화반 설명회고요. 순서는 1부에서 왜 심화반을 듣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김종길 선생님이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종합반 일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3부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강의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본인이 강의하는 교재, 그다음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심화종합반을 이제 7월 달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종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화반을 왜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으시면 뭐 하려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기회에 대한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심화반을 안 듣게 되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6개월간 우리가 봄종합반을 열심히 다녔어요. 노력한 나에게 보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그동안 힘껏 달려왔으니까 좀 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지금 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가을 되면 이제 찬바람이 싹 이제 불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여름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짜여진 계획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역꾸역 진도를 나가는 게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는 것보다 진도가 의외로 빠르다. 혼자 해보면 챕터 한 1, 2, 3까지는 내가 빠르지. 근데 그 뒤부터 꾸준하게 이제 이제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게 내년 1월까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뭐 열심히 해서 달리던 거 계속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나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2022년도에 이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응시 과목 수별 이제 합격률이 나왔는데요. 그 2022년만 해도 이제 한 과목 남은 사람 유예 때 한 과목 남은 사람은 합격률이 98.5%. 1.5%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그렇고 그죠? 여기 5명이 어딘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 정도 아니면 거의 붙어요. 두 과목이 87% 거의 90%, 세 과목도 한 60% 이 정도였거든요. 네 과목 5과목이 낮은 이유는 이제 5과목 되면 이 정도면 거의 1차를 다시 봅니다. 5과목 되면 그 다음에 한 과목 이제 합격하고 4과목 남은 경우에도 1차를 많이 봐서 이제 동차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예 쪽 이제 합격률이 좀 낮은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 중에 동차로 응시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2022년하고 너무 다르게 2023년도는 얘가 3과목이 50%가 안 됩니다. 즉 동차 때 2과목 합격하고 그 다음에 유예 때 3과목 응시하면 합격률이 이제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2023년도 여름쯤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니네 왜 2차 채점할 때 느슨하게 하니? 채점 표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칼채로 썰었어요. 그래서 채점표대로만 채점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졌고 약간의 보정도 없이 합격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그 합격률이 낮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유예 때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요 안은 들어가야 돼. 한 과목이면 좋을 거고, 물론 다 붙으면 좋겠죠. 다 붙으면 좋겠지만 한 과목 아니면 두 과목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즉 세 과목은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차 때. 그죠? 동차 때 세 과목을 합격하려면 나는 2월 말에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딱 넉 달 남은 상황에서 세 과목만 준비해서 세 과목을 합격하겠다. 굉장히 리스크하죠. 세 과목을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네 과목은 준비해서 세 과목을 합격하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문제는 그때 연습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닥치면. 그래서 지금 심화반에서는 결국은 이 최종 합격률이 높으려면 유예 때 과목 수가 적어야 되고, 유예 때 과목 수가 적으려면 미리 2차 연습을 좀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재무관리는 재무관리 기본서와 재무관리 이제 2차 연습서는 그냥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 자체가 다루는 내용이 갭이 큽니다. 뭐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2차 때 응시 그 2차 뭐 4과목 정도를 준비한다고 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대충 적어도 눈도장이라도 찍어놔야 그때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차를 응시했을 때 최소한 3과목은 합격하는 전략이 되려면 우리가 미리 2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얘가 갑자기 애매해졌어요. 세 과목이. 그죠? 두 과목 합격한 경우에 그래도 합격률이 높았다가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아마 올해도 채점을 할 때 뭐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채점표를 좀 더 제대로 만들어서 채점을 하겠지만 뭐 교수님들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합격률이 낮았으니 요번에 좀 쉽게 내주세요. 그럴 리가 없죠. 난 쉬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지나칠 수 있는 시간에 객관식을 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2차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1차 대비도 되면서, 어차피 지금 심화반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전부 다 1차 과목이자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비가 되면서, 그 다음에 2차도 대비가 되는, 뭐 동차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차보다는 유예 때 과목 수를 한두 개 정도로 남기는 그런 전략을 완성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여름에 놀지 말고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심화반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일 선생님이 얘기 잘해 주셨는데 이번 주 주말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말에 시험을 보는데 올해까지가 2차 시험이 5과목이에요. 올해까지가. 여러분들은 내년에 2차 보실 거니까 내년부터는 6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약간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재무회계 과목이 고급 회계하고 중급 회계가 2과목으로 나뉘는 거 알죠? 그래서 총 6과목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6과목을 볼 때 4과목은 좀 붙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 안 다루는 게 회계감사라는 과목 있잖아요. 회계감사는 1차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를 붙고 나면 2차 공부할 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회계감사를 할까? 내가 동차인데 회계감사를 할까? 그러면 이제 선배들한테 물으면 다 알겠지만 대부분이 회계감사를 제껴요. 회계감사는 안 해봤으니까 일단은 포기, 유예가 되자.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이 이제 5과목이라고 치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 6개 중에 그 5개를 도전했을 때 4개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개가 남는 거니까.
아니면 5개를 도전해서 5개를 다 붙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좀 심화반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심화반이 그러니까 1차와 2차 시험에 다 공이 있는 과목들을 하고 있고요. 그 강의 일정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8월 30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표가 이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세 과목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있고요. 재무관리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반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면 좀 진도를 이렇게 빼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공부한다는 그런 좀 길을 안내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화반 과목별로 설명을 다 할 걸 듣겠지만은 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을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급회계를 재무회계 연습책으로 강의하면서 예습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 복습을 시켜줄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화반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미 기본서 배운 거를 내용 정리하고 주관식 문제로 풀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1, 2차를 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들이 보통 객관식보다 문제가 약간 크죠. 그리고 질문이 여러 개가 달려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약간 호흡이 좀 더 길어요. 객관식보다. 그러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 막 풀기 전에 주관식을 좀 차분하게 풀어봐야 이게 좀 뭔가 틀이 더 잘 잡혀요. 어느 과목이든 전체적인 틀이 잘 잡히고 또 하나 큰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이 객관식 문제가 좀 만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 자료 많은 걸 연습해 봤기 때문에 객관식이 좀 쉬워 보여.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할 때 그런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화종합반이 이제 8월 말까지 끝나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객관식 종합반이 이어지고 1, 2월 달에는 이제 특별한 종합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2월 말에 시험 볼 때까지 한 2달 이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합격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합격을 못하는 사람, 뭐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려요. 합격을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시험이 다가온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남았죠. 근데 요 2월 달이 되면 요 1, 2월 달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1차 합격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2달. 마지막 2달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켜봤던 학생들 중에는 본기본 종합반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체력 바닥날 때까지 갑자기 여름에 약간 지쳐서 쓰러져. 그러더니 뭐 병이나 뭐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다가 공부를 좀 못하다가 가을에 좀 해보려고 다시 일어나서 뭐 하다가 또 어디가 아파. 또 사정이 생겨. 그러다가 뭐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져. 나 이제 공부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막 불안해.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를 안 해. 1, 2월 달에 막 손 떨려서. 그럼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준비를 하는 거고 기본서를 다 배우셨으면 이제 스타트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중간식 문제 풀고 가을에 또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스퍼트 할 때 공부 다 했던 걸 마지막 동안 정리해야 1차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계획을 세우실 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1차 끝나고 나면 약간 쉬어야죠. 뭐 1차 합격했으면 약간 뭐 하루 이틀 그다음에 다시 또 달려야 되고 이제 2차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주말이 2차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뭐 공부하는 학생들 만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죠. 다 뭐 인생에 달렸으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 공부해 보시면 요때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 붙고 나서 1차 합격한 기쁨 때문에 한 2달 열심히 달리다가 요때쯤 되면 또 힘들거든요.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합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요때 또 잘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보기 직전 2달 그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 과목별 설명을 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김기동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심화반 교재는 주관식 연습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중급회계 서브노트를 강의할 거고
저는 심화반에서는 중급 회계 파트만 강의할 생각입니다. 고급 회계는 별도로 따로 이제 고급 회계 강좌를 나중에 열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까지 들으려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중급 회계만 복습하는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강의 시간도요, 횟수가 27번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강의 시간 안에 중급 회계 파트만 설명해 드리기도 좀 부족해서, 그래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급 회계 파트는 필요하신 분은 혼자 이 책에 들어있는데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중급 회계 파트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서 배웠던 걸 다 복습시켜 드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예습은 필요 없고 수업 시간에 와서 열심히 듣고 복습을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심화반 가르칠 때는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려요. 어차피 2차 공부할 때 본격적으로 연습하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답안지를 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적어보는 거니까, 답안지를 좀 적어보면 그런 도움이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우리 김기동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네, 학원의 김기동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중급회계, 고급회계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과목 설명이니까 뭐 대부분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는 제 과목만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제가 다 이번에 새로 개편해가지고 출간할 계획입니다. 일단 책은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8시간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 또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책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재무회계 연습책으로서 1권 파트, 2권 파트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급회계 한 3분의 2와 2권 파트에서는 중급회계 나머지 3분의 1, 그다음 고급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제 과목수가 두 과목으로 쪼개지다 보니까요. 제가 중급회계 부분만 따로 중급회계 연습책을 표지를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내용은 계속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회계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책 2권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책이 2권으로 쪼개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중급회계 연습과 고급회계 연습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시험 제도를 개편한 이유가 중급회계도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또 고급회계도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급회계 쪽은 제가 기존 책에서 많이 보강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편집 같은 거 좀 바꾸고 이렇게 보강을 좀 할 건데, 고급회계 쪽은 제가 많이 좀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급회계가 단독 과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급회계 문제도 지금은 회계사 2차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야 한 4문제 정도가 고급회계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단독 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고급회계 책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해서 책을 제가 출간할 예정이고요. 아마 중급회계 연습책이 여러분 심화반 개강할 때 하나가 나올 거고요. 고급회계는 진행하면서 제가 또 열심히 책을 써가지고 고급회계 연습책도 책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중급회계 연습과 고급회계 연습은 여기 주관식 연습 문제들만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내용 설명이 없어요.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 설명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 설명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중급회계, 고급회계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많이들 다 까먹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은 제가 이 책 가지고 갑니다. 워크북이고요. 요거 가지고 제가 내용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간단한 내용 요약, 중급회계 기본 강의와 고급회계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 들으셨던 부분의 내용 요약과, 그 다음에 이게 객관식 용어로도 제가 재무회계 워크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객관식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관식 강의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객관식 기출 문제는 안 풀 거고요. 내용 설명을 이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관련 문제를 제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지 않냐면, 내용 설명 다 한 다음에 문제 풀지 않고요. 그 내용과 관련된 연습서 문제, 특정 내용 설명하고 또 그 내용과 관련된 연습서 문제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중급회계 기본 강의 들으셨고 고급회계 기본 강의 들으셨던 것들이 기억이 다 휴발됐을 거예요. 예습할 필요 없고요. 제가 내용 설명 충분하게 처음부터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워크북 가지고요. 진행을 할 거니까 내용 설명 듣고 그냥 복습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나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급회계 부분, 고급회계 부분, 최소한 여러분들을 한 과목 유예생이 아니라 2과목 유예생으로 만들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심화반 강의, 올해 강의부터는 제가 충실하게 좀 강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력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책 써가지고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원가회계 이승훈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가는 그 2월에 종강을 해서 그 오랜만에 뵙는데, 충격적인 건 제가 2월 이후로 그 이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약간 저희 미용실 누나가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집에서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 저희 우리 종강한 지가 오래돼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원가 공부 안 하신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아웃은 아마 한 권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기본서에 배우셨던 거 있잖아요. 요거 복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내용 가지고 복습을 좀 하고요. 객관식 문제는 좀 어렵고 중요한 거 몇 개만 골라 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는 되도록 빠르게라도 다시 한번 풀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얇은 교재 하나를 좀 추가할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담긴 문제 20개만 뽑았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수도 한 100페이지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최근에 원가 2차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 기본서는 약간 2차 문제가 있지만 제가 쉬운 거 위주로 골랐다면 이제 요 교재는 어렵더라도 요즘에 이런 게 중요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용도로 이제 같이 20개를 넣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14회 수업이면요. 보통 2차 문제는 한 회차당 한 3문제 정도 풉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30개 좀 넘게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 이제 새로 여러분 심화반은 제가 수업하는 교재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중요했고 또 학생들이 좀 실수가 잦았고 이런 것들 제가 선별해서 넣었으니까 2차 문제는 요걸로 같이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복습도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니까 예습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복습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수업에 따라가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원가 심화를 볼 거냐는 여러분 내가 기본반 때 원가의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면 심화 아니면 2차 강의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기본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수업은 따라가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스케줄상 원가 심화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에 뭐 기본서를 복습할 거냐 다른 과목을 할 거냐 이런 여러분의 공부 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고려하셔서 수강 여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 개강할 때 저는 장발돼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나무학원에서 원가관리회계 담당하고 있는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심화반이라는 이 커리큘럼 자체가 이 과목별로 따로 특성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이제 1차랑 2차를 같이 한꺼번에 준비하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심화반을 들어야 된다 1.5차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 가져왔고요. 교재 일단 굉장히 얇게 제가 준비를 했고 작년에 이제 제가 쓴 건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선보이게 됐고 총 90문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0문제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1차 붙고 나서 2차 시험 보실 때 그래도 동차로서 어느 정도 내가 원가관리에게 좀 합격을 하고 싶다, 합격률을 좀 어느 정도 가능성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150문제 정도 됩니다. 150문제 그거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다 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1차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1차도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2차까지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요 얇은 교재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제 1.5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1차랑 2차의 중간이다. 그런 느낌으로 네이밍했고 동차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차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작년에 GPT 3.0을 1시간 동안 고문해 가지고 나온 건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동차불 1.5 요 교재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론이 조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 기본 강의 때 많이 못 따라왔다 제대로 못 따라왔고 혹은 그때는 얼추 좀 따라갔는데 지금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 자, 당연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조금 좀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이론 없이 원가관리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 쫙 많이 한번 풀어보고 싶다. 여유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2차 주관식 연습서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좀 이론이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원가관리에게는 굉장히 부담 많이 줄였습니다. 2차보단 조금 더 1차에 가까운 주관식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저한테 게시판이나 그런 걸로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철 회계사입니다. 우리 이제 심화 세무회계 수업은요. 일단 이제 이론 내용은 우리
결혼할 때도 이제 했었던 이런 노트 있잖아요. 요 내용 그대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세무회계 1, 2 요 교재로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요 책 이제 다시 썼는데 아까 우리 김기동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책 쓰시고 애들이 이제 그 아빠 왜 책만 쓰냐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집에서 안 쓰고 학원에서 써서 오늘 출근해서 이제 내일 퇴근하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뭐 12시 넘어서 1시 2시에 가다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 저를 안 찾아요. 원래 없는 사람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미 이제 애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번 책 이제 세무회계 교재 개정하면서는 이제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그 세법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과거에 이제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때 이제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물어보는 게 다 거기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 최대한 이제 병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같은 내용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여러 번 풀면 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출 문제들 이제 전부 다 통합해서 문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해답 이제 그 답안지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답을 작성하시오. 표준 이제 답안으로 이제 해답 밑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해설을 이제 길게 달았어요. 그 해설을 쓴다고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작년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두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활자화해서 문제에 대해 해설 길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고, 그다음 해답이 이제 풀이 과정이 한 반 페이지면 해설이 한 2페이지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적인 좀 약하시잖아요. 어려운 것들 있으면 일일이 이제 부국에 있는 분계, 세부의 분계 일일이 다 이제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복습하실 때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애들한테 버림을 받으면서 해설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교재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최창윤 선생님이나 이제 그 김기동 선생님 얘기할 때는 예습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통상 예습 좀 해오세요라고 해요. 그때 이제 뭐 그 예습을 제대로 해서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 다 푸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여기 그 만약에 이제 이론 노트 평소에 이제 제 개론 수업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 나갈 진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오시나. 아니면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우리 이제 매번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전날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법의 양이 많다 보니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범종합반 들으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세법 종강하고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기억이 안 나. 뭘 배웠는지. 그런데 이제 세법 수업을 하는데 기억 안 나는 걸 갑자기 확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보시면 이거는 내가 알 것 같고 저거는 모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습하면서 내가 이건 알고 있으니까 수업할 때 조금 이제 덜 집중해도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공부할 때 이해를 잘 못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면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사전 예습해 오시면 아마 이제 수업할 때 훨씬 더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습을 좀 권장을 하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대신 복습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선생님 제가 세법 어려워했는데 심화반 수업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일단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법 개론 한 번 정도 듣고 지금 심화반 수업을 듣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눈높이에 맞춰서 뭐 그렇게 강의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업 가지고만은 사실 내년 2차는 준비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심화반 수업 자체는 이제 그런 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할 것이니까 혹시라도 세법 내가 다 잊어먹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해도 복습 열심히 하시면 문제 없게 하게끔 그렇게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뭐 제 설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승입니다. 이수천 선생님과 같이 세법 강의하는 선생님이고요. 저희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론서는 이렇게 개론 시간에 공부했던 세법 워크북 요거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만 바뀝니다. 문제집이 세무회계 연습이란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신 게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공부는 할 거다 세무회계를 공부는 할 건데 1월 달에 이제 올라온 2차 세무회계 요거로 이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5월 달에 올라온 동차 세무회계 요거로 이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심화 세무회계 이제 요거로 공부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그렇게 하나 봐요. 2차 연습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뭐든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1월 달에 열린 2차 강의 같은 경우는요. 풀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는 이 연습서만 하더라도 연습서 안에 1차 마크가 붙어 있는 문제가 있고 2차 마크 붙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1차, 2차 마크에 필수자가 들어가 있는 필수 마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고 필수자 없이 그냥 2차 마크 또는 유예 마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월 달 강의에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고 연습자가 붙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연습자는 그냥 연습해 보라는 건데 그냥 그것도 풀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이하는 게 1월 달 강의, 거의 풀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은 2차생들. 거의 대부분 합격하고 오신 분들, 1차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고 그다음에 5월 달 강의는 세무사 동차반에서 이제 세무사 2차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1차 끝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강의가 이루는 거고 시범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일단 누구냐면 1차 합격생이 아니고요. 세법계로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한 번. 복습도 안 하고. 아니, 복습은 했지. 복습은 했는데 그냥 수업 들을 때 복습하고 내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린 적은 없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풀이하는 문제 양은 거의 차이는 안 나요. 여기서는 100% 문제 푼다면 우리 시험반에서는 그래도 한 70%는 문제 풀이하거든요. 70% 문제 풀이하고 필수 문제 중심으로 푸는 거고 필수자 안 붙은 문제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혹시나 2차생들은 방어막 다 쳐놔야 되니까 한 번 나왔던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시험 목적에서 그렇게 축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다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반 같은 경우는 세법계열은 지금 한 번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과연 다 아냐? 알 수는 없지. 알았지. 알았지. 옛날에 알았지. 다 날라갔지 지금. 그죠? 휘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사실은 가장 맞는 게 시범반 강의예요. 그럼 걱정하는 게 뭐냐? 시범반 강의 들으면 내년 동차 때 2차 강의를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2차 강의를 1월달 강의 이런 것들을 듣겠다라는 건데 지금 1월달 강의 들어도요. 그때까지 그 강의가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 그럼 내년에 또 들어야 돼. 뭘 듣든 다 들어야 돼. 뭘 듣든 1월달 강의를 지금 듣든 시범 강의를 지금 듣든 내년에 다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대신에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내년에 동차 강의를 또는 2차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지. 접대비 굉장히 잘해 우리가. 그렇잖아. 그러면 내년에 접대비를 또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 최저한세 다 못해. 내년에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선별해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심화반이냐 1월 달이냐 어떤 반이든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은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는 것은 시범 강의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고 오늘 오신 분들 가장 사실 학원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강이 좋아서 온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세법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 버틸 수 있겠어? 완강이 가능할까? 어떤 문제는 이 문제점 있는 것들 하나 푸는데 30분 걸리는 것도 있어요. 1시간이 걸려도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 할까? 여름이랬잖아 아까. 아까 여름이랬잖아. 힘들다고. 그래서 실강의 장점이 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 어쩔 수도 있겠지만 실강을 들으실 분들은요. 실강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 그냥 음악 그냥 핸드폰에서 듣는 거하고 라이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시강에 오셔가지고 참석하시는 게 이 더운 여름을 에어컨 잘 나오잖아. 우리 학원 에어컨 추운 거 알지? 그치? 잘 나온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듣는 게 여러분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이 7, 8, 9월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때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돼. 세법에서 이 세무회계에서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법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1차랑 2차랑 큰 차이가 안 나. 배우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나면 잘하게 돼 있어. 왜 잘하냐면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배우는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처음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세법 배웠을 때 그때는 유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보는 알잖아. 큰 차이야. 유보 알고 다시 공부하는 거랑 몰랐을 때 다시 공부하는 건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화반을 듣는 게 그냥 1월달 강의나 5월달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적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이 호흡해서 하는 게 좋아. 그지? 온라인에서 우리 보는 것보다 시간이 참여했으면 시간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 자체는 아까 뭐 예습 얘기하셨는데 예습하면 좋아요. 저도 오시면 좋습니다. 한 번만 쭉 한 번 몰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는 되고 좋은데 안 되면 하지 마. 그냥 와. 그냥 오거라 생각해. 그리고 다 모른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해는 다 했었지만 다 까먹었다. 그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물론 그때처럼 강의가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봄종합반에 있었던 것처럼 세법 개론처럼 길게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으로 연습서 이론 내용을 정리하게 될 거고요. 관련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할 거고 책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해답이 다 적혀져 있어요. 실전 풀이용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실제 쓰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게 여러분 실제 쓰는 것처럼 저는 이제 따로 핸드아웃 만들어 가지고 그거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문제 풀이했던 내용들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일단 오셔서 같이 해가지고 실력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재무관리 강의하는 김종길 회계사입니다. 네, 일단 제가 작년까지는 이 심화반에서 연습서로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강의가 2차 스튜디오 강의가 있고 연습서로 진행되는 그 다음에 2차 심화반 강의가 연습서로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연습서 자체가 거기 이론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탈주가 좀 있었다 라는 거예요. 따라오기가 너무 어렵고 문제도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사실상 기본 강의보다 연습 강의가 더 길 수밖에 없는데 내용 자체가 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화반 강의에서도 아무래도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 좀 중요한 그 파트만 주로 다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재무관리는 개인별로 편차가 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본 강의 한 번 들었는데 각자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꽤나 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심화 강의를 새로 준비를 한 게 우리 이제 기본 강의가 총 3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심화반 책이 나왔는데 정면만 있으니까 두께가 궁금하잖아. 두께가 요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이제 그 기본서 그 3권 중에 1권 정도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요. 일단 강의 진행은 이 기본서를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재무관리계의 정설은 2번째 듣는 강사가 가장 베스트 강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저고 2번째도 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세법은 이게 내용을 들으면 뭐 그랬다 이해는 했다가 이제 휘발되긴 하는데 재무관리는 방탄 과목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꽂히질 않아요. 뭐 휘발될 것도 없어. 일단 들어와야 뭘 휘발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습서로 새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했던 기본서를 빠르게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 예상은 기본서는 지금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에 한 절반 수준 정도를 이 기본 강의를 복습하는 데 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었던 거를 조금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기본 강의에서는 뒤쪽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설명할 때 뒤쪽에서 연결되는 내용도 같이 약간씩 살짝씩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심화책은 챕터별로 이제
그 기본서가 1챕터가 끝나면 뭐 3챕터가 끝나면 여기도 3챕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심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심화 재무관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다음 그 정리하는 문제. 그죠? 우리가 뭔가 기본서에서 뭔가를 배웠는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습서에는 있으나 기본서에는 없는 추가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 이론이라고 이론 부분 설명이 있어요. 네. 그거 그다음에 2차 문제. 그렇게 해서 주요 2차 문제 그렇게 해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심화를 들을까요? 연습서 강의를 들을까요? 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무관리에 한해서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는 기본 강의 들었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됐다. 그렇다면 연습서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2차 대비용으로는 연습서를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갈 거 미리 가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거든. 그래서 나는 재무관리 기본 강의를 들어봤더니 좀 자신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한번 들은 그 기본서 그 책을 저랑 같이 조금 더 빠르게 보면서 그리고 조금 연습서를 봤을 때 충격을 받을 만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미리 한번 살짝 보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연습서에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심화 강의에서 요 심화 재무관리 책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서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오지는 않게끔 약간의 이제 완화 효과를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보면 여기 다크 하잖아. 심화 어때? 이게 재무관리의 서강인가 아니면 이게 저 뒤에 날라오는 연습서라는 핵폭탄인가 뭐 약간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심화 재무관리를 통해서 내가 기본서를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심화로 기본서 강의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연습서 어느 정도 수준 올리시던가 아니면 난 기본 강의 들었는데 좀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연습서 강의로 바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할 만한 실강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앞에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할 건데 가끔 흥이 나면 혼자서도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제가 새 책과 새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나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좋은 의사결정하셔서 아까 말한 우리 더운 여름을 잘 나을 수 있게 슬기롭게 좀 좋게 여러분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선택 잘 하시고요. 그 과목별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거고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가시고요. 혹시 학원의 일정 뭐 매니저들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저희 직원들이 3층에 있을 거니까 3층에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꼭 1차, 2차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